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83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입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어제 어마어마하게 더운 날 민주노총이 강화문 다거리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2주 동안의 통파업 선언, 목적은 정치투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투쟁이 아닌 정치투쟁임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1시경 지나가서 보니까 한 200명도 안 앉아있어요. 길바닥은 막 자동차 차로를 3개 차선을 막고 뜨거우니까 그 앉아 있겠습니까? 폭염 34도, 날씨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 200명도 안 돼.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노조도 요즘 배가 불러갖고 어려운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노조 집행부가 이 한여름 뜨거운 폭염에 노조 조합원들을 정치투쟁으로 끌어내는 그 지도부도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2주 동안 하겠다 그러는데 오늘부터는 또 전국적으로 비가 쏟아집니다. 비 맞아가면서 투쟁해봐요. 태양 맞아가면서 비 맞아가면서 해보면은 그때 느껴야 됩니다. 아,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도 우리를 안 도와주고 우리 편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각자 작업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 생각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강경투쟁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강경투쟁을 하면은 그 끝은 암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 것처럼 보였는데 하는 것이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발표한 거 보니까 전력기금이라고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전기요금 낼 때 일정 부분의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요율을 전기요금의 뭐 몇 프로를 이 전력기금을 이제 내는 게 있는데 그 돈을 문재인 이 망할 놈이 부정 불법 대출을 하고 하면서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천지 넘치고 대학을 통폐해야 될 시점에 나주에 한전공대 설립한다 그래서 그 기금을 또 갖고 와 쓰고 죽일 놈 아닙니까? 근데 어제는 보니까 그저께 이마박에는 그 뭐 반창고 발려놓고 멍도 들고 그랬다는데, 제가 기나긴 날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행태를 보면은 권력을 딱 손에 놓은 순간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문재인처럼 저렇게 막 움직이고 하면은 제명에 못 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문재인의 육신의 운명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방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양산에 갔으면은, 원래 양산에 있을 게 아니고 거제도에 가야 됩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거제도에 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노무현처럼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은 실제로 보면 한 것도 없어요. 노무현은 그래도 한 게 많아요. 제주 해군기지도 만들고 FTA도 만들고 국익을 위해서는 하자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막 한 게 많아요. 근데 문재인은 국익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문재인의 인생 자체가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 가족사도 불행하고 본인의 개인의 인생사도 불행하고 그 주변에 보면 정말 다 도둑놈 이런 놈들밖에, 거짓말쟁이 이런 인간들밖에 없어요. 진실된 사람들이 많았더라면은 문재인의 인생도 저렇게는 말로가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급 인사를 하고 대통령실에 불러서 단체 사진도 찍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막 민주당 새끼들이 거구 막 떠드니까, 아니 당신들 보기에 거구지 누가 거구냐고. 아, 용기 있는 발언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거구가 없습니다. 거구는 민주노총이 거구 극자지. 거구가 어때요? 거구는 불법,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어기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거구 극자지. 대한민국에 거구가 어디 있어요? 거구. 극자를 쓰는 것은 싹 다 민주당 좌파 계열들이 다 거구 극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폭력 못 써요. 법 잘 지킵니다. 헌법 파괴 안 해요. 근데 국민의힘당이 뭐가 문제냐면, 그런 거구라는 용어가 나올 때마다 거구가 어딨냐고 사례를 얘기해봐라. 그런데 민주노총의 그 폭력들, 이게 극자 테러리스트들 아니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 왜? 두드려 맞을까봐. 그런 용기 없는 자들이 지금 정치를 하니까 맨날 이념 스펙트럼에도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통령이 해야 될 말이 아니고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말을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거구가 어딨냐고. 그래서 어제 차관들이 인사를 딱 하고 난 뒤에 국가 공무원들이 뭐 환경부 같은 거 1급 전원이 지금 사표서 내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생 공무원 1급씩 해봤으면 집에 가도 괜찮습니다. 그 연금 받아도 괜찮고, 지금부터는 뭔가 개혁하고 변화시킬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너무 많은 것이 지금 부실하고 나라가 지금 쫙 거들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낮서면서 일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게끔 내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그게 우리 이영기 교수가 낙하라는 시에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시의 척기. 그것 때문에 그 70년대 80년대 이 시기 하나를 두고 열심히 우리 청년들이 세상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가야 될 때는 빨리 가라 이게. 그러면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물결과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사람이 온다 이거야. 지금 전 부처의 1급들 다 가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가서 새 역사를 써야 돼. 통일부 공무원들이 한 600명 된다는데 아무도 안 하고 놀고 있대. 왜 놀고 있겠습니까? 문재인과 좌파들이 통일부를 북한 이벤트 부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북한에 대통령이 간다 할 때는 막 해요.
그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딱 끊어지면은 아무도 안 해. 놀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통일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통일부 600명 공무원들이요. 뭘 해야 돼? 통일부가 해야 될 말 그대로 통일부 아닙니까? 남과 북이 통일된 그날 통일부가 북한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통일의 거점을 진지를 만들고 거기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게 통일부 직원들의 사명인데 이것들이 그냥 막 월급은 나오겠다 만만대로 태우라 내오라 통일부 시계는 돌아간다 뭘 해야 되는가 통일부는 교육기관이 사나원 북한에서 탈북에 내려오면은 한국인 재교육시키는 이제 하나원이 강원도에 하나 있고 이제 경기도에 하나 있어요. 그것도 그다음 뭐 해야 되는가 탈북에 왔던 사람을 그 중에 고급 인재들을 재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는 그날 그들을 북한에 보내서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남조선에서 배웠던 그 평화와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그걸 자기 고향 땅에서 심는 통일의 전도사가 되게끔 치밀한 교육과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일을 통일부가 해야 돼요. 그리고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에 지금 여러 가지 그래도 국민의 이해가 지금 남북 화폐를 몇 대 몇으로 화폐 가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틀린 화폐 가치를 1대1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5대1로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왔고 국민들에게 독일은 동서독 통일할 때 화폐 가치를 1대1로 했어요. 쉽게 말해서 뭔 얘기냐면은 지금 환율이 우리나라하고 미국 달러하고 환율 차이가 우리가 100이면은 저는 1000이잖아요. 그걸 1대1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건 뭐 동독 국민들은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고 그 모든 부담을 동독이 다 안았어. 우리 한국도 진짜 한국 경제 체력을 길러갖고 남북이 통일할 때 남북 화폐 가치를 1대1로 만들겠다 하면은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남북이 통일될 때 통일의 희망. 지금 우리 아이들을 남북 통일하자면 왜 통일해야 돼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통일이 될 때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 그런 걸 연구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통일이 되면 우리가 저 베트남 같은데 그 삼성전자하고 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딱 북한 가서 딱 공장 짓고 북한 인민들 얼마나 한국말 잘하고 하니까 뭐 소통 문제가 없잖아요. 땅 많겠다. 자원도 많겠다. 북한이 개방되는 방향으로 가면은 중국 공산당이 북한 먹으려고 지금 다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도 북한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 한국도 절대로 뒤지지 않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준비한 자에게 하늘은 기회를 주는 것이지. 준비도 안 하고 지금 통일부처럼 그냥 놀고 있는 놈들한테 통일이 왔어. 기회 절대로 안 줍니다. 그때는 통일부 공무원들 다 집에 가야 돼.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시대는 역할론인데 역할을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저 통일부는 제가 볼 때 통일이 되는 날 통일부는 없어질 거야. 왜? 할 일이 없어. 왜? 아무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통일부 공무원들 정신 차려서 공무원의 사명을 다하고 통일부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지금은 1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사표 쓰고 좀 가야 돼요. 많이 묵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배부르고 동타시고 집에 가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왜 연금 많이 놓으니까 충분합니다.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빨리 물려줘갖고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선배된 도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민주노총을 돕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헌법 수호를 해야 된다. 헌법을 파괴하고 하는 자들과의 싸움을 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 자유민주 체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헌법이 좀 낡았지만은 그 낡은 헌법도 일단 잘 지켜야 새로운 헌법을 만들어내고 하는데 통일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버스 요금을 한 300원 올리고 지하철도 올리고 한다는데 참 오 시장 발언하는 거 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여러 가지 저 상황을 합리적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서 무조건 올려야 된다. 중앙정부는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세훈이 아무리 봐도 말이야. 하여튼 오세훈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오 시장이 뭔지 압니까? 시장 5번 하는 거. 지금 이제 시장 4번 했잖아.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제가 오 시장을 여러 번 만났는데 대통령 될 인물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 한 그 정도 5번 하면 될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그런 일은 참 잘해요. 박원순이가 망쳐놨던 그 5년, 박원순이가 멈춰버린 서울시의 5년, 10년이지. 박원순이가 도시재생 사업 한다고 하면서 서울에 어지간한 데는 다 올 수도 없이 시켜놨어. 그걸 오세훈 시장 이제 앞으로 4년 돼야 되니까 도시재생 사업 다 수도업시키고 도시 중심에 다시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세운상가고 막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죽어 있어요. 옛날에 오세훈이가 발표했던 그때 보면은 한강 르네상스에서 그 한강에 말 그대로 멋진 계, 그 다음에 세운상가를 기반으로 남산까지 추구를 해서 오는 그런 계획, 이런 계획들이 참 멋지게 도시가 활발하게 살아날 수 있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10년은 서울 도심을 올 수도 없이 시켜놨어요. 그리고 저거들 폐결이끼리 무슨 성미상 마을 만들어서 인민군 합숙소도 아니고 그런 거 만들어가고 맨날 그런 짓 하다가 박원순이 벌 받아서 어디 사라져 버렸어요. 다음 주 이제 되면은 1200일입니다. 1200일 되는 그날은 오후
한 해질 무렵에 이게 모여갖고 간단하게 1200일 세리머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정정 기념일 날은 미국 참전 기념비 가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배하러 갈 계획. 7월 27일 한 10시경 우리 사무실에서 출발해서 가평에 가면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그 개인이 독지가가 참전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참배하고 7월 27일 정전 70주년을 우리도 기억하는 그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는 아군 스파이 파워 두 분이 또 밤을 지켰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 곽은경TV 통화제 와서 또 초소에 아침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는 소나기가 또 쏟아진다 합니다. 내일 새벽까지 여러분들 하여튼 밤 일찍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